안녕하세요. 주례진동 실험 설명을 맡은 장준환이라고 합니다. 실험 목적입니다. 실험 목적은 정상파에서 주례진동수, 장력, 길이, 선밀도, 배수 간의 관계식을 도출하여 정상파의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고 진동하는 줄의 진동수와 길이, 장력을 변화시키며 각각의 관계식을 사용한 이론값과 실험값을 비교하여 정상파를 이해해보는 실험입니다. 이론입니다. 파동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매질의 진동 방향이 파동의 진행 방향과 평행한 파동인 종파, 매질의 진동 방향이 파동의 진행 방향과 수직인 파동인 횡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정상파가 만들어지면 빨간색 파동과 파란색 파동이 만나 서로 중첩되어 보강되거나 소멸되어 마디와 배를 만들어 마치 파동이 정지하여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을 정상파라고 합니다. 반사되는 파동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파란색 파동이 기둥으로 가게 되면 기둥에 반사된 초록색 파동이 기둥으로 오고 있는 파란색 파동과 만나 빨간색 모양의 정상파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다음은 정상파를 이루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정상파를 만들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식에서 보시다시피 고정된 줄의 길이는 반파장의 정수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에서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n이 1일 때를 먼저 보시면 하나의 파장이 만들어질 때는 줄의 길이의 2배만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음으로 n이 2일 때는 줄의 길이만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정된 줄의 길이는 반파장의 정수배임을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진동수와 정상파의 관계식입니다. 진동수 F는 파의 진행 속도 V와 진동수 F는 파의 진행 속도 V와 파장의 역수를 곱한 값과 같습니다. 정상파를 만들 때의 관계식은 파장의 위에서 유도해낸 정상파를 이룰 때의 조건을 대입하여 빨간색 박스와 같은 수식을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모르는 값은 파동의 진행 속도이므로 이를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파의 진행 속도 계산입니다. 미소변이 델타 S에 대한 미소 질량을 델타 M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여기서 우리는 줄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선밀도 값에 줄의 길이를 곱해서 미소 질량 값을 정해보겠습니다. 선밀도란 선 모양의 물체가 가지는 단위 길이당 질량을 이야기합니다. 진동하는 줄의 미소 변이는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원의 일부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진동하는 줄에 가해지는 가속도는 구심 가속도이므로 미소변이 델타 S에 가해지는 가속도 A는 첫 번째 빨간색 네모 박스와 같이 구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구심 가속도의 일반적인 수식인 속도 제곱에 원의 반지름을 나눈 값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식 F는 ma를 이용해서 진동하는 줄에 가해지는 힘을 아래 빨간색 네모 박스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식만을 이용해서는 우리가 속도를 알 수 없으므로 다른 힘을 구해서 뒤힘이 같다고 두고 속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해볼 힘은 줄의 복원력입니다. 장력이 걸려있는 줄은 직선으로 퍼지기 위한 힘, 복원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장력이란 줄에 걸리는 힘의 크기입니다. 줄의 미소 길이 델타 S에 대한 장력 T는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줄의 양옆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 힘의 수평성분은 서로 상쇄가 되어 사라지고 수직 성분만이 살아남게 되는데, 이 수직 성분 힘을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이 복원력은 삼각함수와 삼각형의 닮음으로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복원력 F는 -2t sin 세타로 나오게 되는데, 이 복원력이 2t인 경우에는 복원력이 2t인 이유는 장력이 양적 방향으로 가해지기 때문에 2t로 나오게 되고, 장력 t sin 세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곱해 주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한 식을 근사시켜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sin 세타가 미소 길이 델타 S와 원의 반지름 R을 이용해서
내 빨간색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이 수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소 변이의 절반만큼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수식은 다음과 같이 구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힘을 구했으니 두 힘의 복원력과 복원력의 식을 연립하여 파의 진행 속도 V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V를 구했으므로 앞에서 보았던 진동수와 정상파의 관계식에 대입하여 맨 아래 빨간색 네모 박스인 진동수와 장력의 관계식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실험에서는 이 빨간색 박스에서 보이는 식인 배진동 N, 그리고 줄의 길이 L, 그리고 장력 T, 그리고 선밀도 μ를 측정을 해서 진동수 F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혹은 진동수 F를 알고 있으면 줄의 길이 혹은 장력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실험 기구 및 장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웨이브 제너레이터, 파형 발생기, 웨이브 드라이버, 파형 구동자, 진동하는 줄과 파형 구동자를 연결해주는 바나나 플러그, 지지대와 지지대를 고정해줄 테이블 클램프, X 클램프, 도르래, 줄의 장력을 조절해줄 고리 달린 추세트, 그리고 그리고 줄자가 있습니다. 줄의 진동 실험은 총 3번 진행하게 됩니다. 실험의 세팅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첫 실험과 두 번째 실험의 세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세팅 방법입니다. 우선 테이블 클램프와 지지대를 실험 테이블에 단단히 고정해 줍니다. 그리고 적당한 높이에 줄을 묶어 단단히 고정합니다. 이때 줄을 단단히 고정해 주지 않으면 줄이 진동하며 기둥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정확한 실험값을 얻기가 힘들어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반대편에 클램프와 지지대를 설치해 줍니다. 여기서는 위치를 조정하며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살짝 느슨하게 고정을 해줍시다. 지지대에 다음으로 도르래를 설치해 줍니다. 그리고 줄을 도르래에 얹어보고 반대편 기둥과 직선이 되도록 클램프의 위치를 조절하고 단단히 고정해 줍니다. 이번 실험에서 오차가 가장 발생하기 쉬운 부분이니 설치할 때 최대한 직선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줄의 장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추와 줄을 연결해 줍니다. 다음과 같이 줄에 장력이 형성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형 구동자에 바나나 플러그를 꼽아줍니다. 그리고 줄 아래에 파형 구동자를 설치해주고 파형 구동자에 있는 바나나 플러그와 줄의 높이가 맞을 때까지 줄의 높이를 조절해줍니다. 다음처럼 줄이 바나나 플러그에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형 구동자의 위치는 기둥과 파형 구동자에까지의 길이를 40cm, 파형 구동자와 도르래까지의 길이를 80cm가 되도록 설치를 해줍니다.
도르래 중심까지의 길이가 80cm여야 하기 때문에 도르래의 길이를 살짝 조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길이로 세팅하는 이유는 파동이 기둥에 반사되어 정상파 형성에 방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의 비율로 세팅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이유를 찾아서 토의 및 결론에 적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형 구동자를 설치해주며 줄이 직선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해 줍니다. 이는 실험에서 오차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니 실험 중간중간 계속해서 확인을 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형 구동자와 파형 발생기를 연결하고 전원을 연결해 주는 것으로 첫 번째 세팅 준비를 마무리합니다. 파형 발생기의 작동 방법입니다. 파형 발생기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전원을 먼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한 세팅의 정보가 나타나는 디스플레이, 만들어주는 파동의 모양을 결정하는 다이얼, 파동의 세기를 조절해주는 다이얼, 그리고 만들어주는 진동수를 조절해주는 다이얼입니다. 우선 이 프리퀀시 다이얼을 눌러주어 진동수가 커지는 단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처럼 아래 보이는 밑에 칸이 위치를 조절하고 있죠. 자릿수를. 그리고 한 번 더 눌러주면은 그 위치에 있는 숫자가 깜빡깜빡거리며 숫자를 키웠을 때 숫자가 다음과 같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브 폼을 눌러 다음과 같이 진동의 모양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사인파 모양으로 실험을 할 거기 때문에 사인 모양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실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줄의 길이와 정력을 고정하고 배진동을 변화했을 때의 진동수를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첫 번째 세팅에서 파형 발생기의 진동수 값을 천천히 올려보며 배진동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진동이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두 번째 배진동이 만들어지는 모습입니다. 다음과 같이 마디가 하나 성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배진동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처럼 3개의 배진동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처럼 마디가 2개가 생겨 3개의 배진동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실험은 줄의 장력을 변화했을 때의 진동수를 찾아보는 실험입니다. 다음과 같이 장력을 변화했을 때 배진동이 정상파가 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진동수를 변화시켜서 정상파를 다시 만들어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실험의 세팅 방법입니다. 세 번째 실험은 장력과 배진동을 고정하고 진동수를 변화시켰을 때의 줄의 길이를 측정해 보는 실험이기 때문에 진동하는 줄의 길이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 세팅으로 실험을 진행하게 되면 줄의 길이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새롭게 세팅을 해주어야 합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 기둥에 묶여있던 줄을 풀어 파용 구동자의 반원압 플러그에 단단히 묶는 것으로 실험 준비는 끝나게 됩니다. 세 번째 실험은 줄의 길이를 변화시켜서 정상파를 찾아보는 실험입니다. 저는 진동수가 45일 때 줄의 길이가 얼마큼 되어야 정상파가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길이일 때 정상파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길이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